시작을 섭렵한 베테랑의 한 수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신의 한 수 오늘 첫 코너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기다린 월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분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메이크잇 강흥보 센터장 지금 제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네. 지금 9월 말에 뵙고 10월에는 첫 인사를 드리는데 맞습니다. 와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2주 네. 정도. 네. 그래도 우리 뭐 시청자분들 저희 SNS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시황 전략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잘 대응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나 그 네. 부분을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짝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작하는 느낌으로 네. 만평을 열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반도체 투자자들 끝까지 승자가 될 것인가. 와, 센터장님. 네. 많은 분들의 마음속을 어떻게 이렇게 들여다보셨어요? 지금이라도 이쪽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궁금증을 네. 다 가슴 한편에 하고 계실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주 전에 앵커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방송에 좀 적절하지 않은 멘트를 했죠. 갖다 버려라.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같은 그런 섹터들 그동안 많은 수익을 줬지만 좀 고점 부근에서 좀 강력하게 제가 좀 갖다 버리라는 워딩까지 쓰면서 또 거기에 이제 더 덧붙였던 내용이 자동차 섹터를 바닥권에서 좀 조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자동차 섹터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로 갈아타라. 시장이 좀 약세 흐름에서 반도체 섹터에 좀 집중하면 좀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장 대비 너무 좀 강했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센터장님과 이 흐름을 같이 하셨다면 네. 약세장이어서 물론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아프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그 언덕으로 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견뎌 오셨을 텐데 네. 워낙 상황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지금도 괜찮은지에 대한 그 물음표는 저희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장주로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시장 대비해서는 뭐 한 30% 가까이 상승, 시장은 10% 이상 빠졌는데 시장 대비 저점 대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바닥에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57,000원 자리까지 올라와줬고요. 그럼 현재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냐? 근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주말간에 카카오에 대한 악재가 좀 펼쳐졌지만 지금 밑에서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심을 계속해서 무섭게 하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에 들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자르고 반도체 섹터로 가는 순간 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바이앤홀딩을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시고 현금만 온전히 있으신 분들,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다른 섹터보다는 눌림시 반도체 섹터를 공략하는 게 또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저는 2,300, 2,350은 10월 말 또는 약간 버퍼가 있다 해도 11월 첫째 주 정도에는 충분히 그 전에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2,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수에서 이제 100포인트 이 근간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그래도 조금의 수익이라도 좀 확보를 하면서 좀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전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금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 살짝 눌렸을 때 매수 사인 주셨는데 네. 그 깊이를 어느 정도 보시나요? 요즘은 워낙 조심스러워서 네. 살짝이라도 조심스러웠을 때 발을 담그기 시작해야 됐을지 네. 아니면 지수가 조금 더 출렁거릴 타이밍까지는 기다려야 되는지. 일단 뒷부분에 제가 삼성전자 시간이 허락해 주는 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언급을 드릴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속도를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매크로적인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센터장님 여기도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네. 여기만 버텨준다면 이란 생각을 했는데 다우가 또 3만 선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금 더 비관적인,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은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현 구간에서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추세로 밑으로 내려갈 것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논하지 않고 확률적인 측면에서는 하단보다는 위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위가 확 열리는 구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화면 보고 계시지만 이 빨간 선이 62평입니다. 이 62평 자리가
31,50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31,000에서 1,500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10월 중에나 또 늦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첫째 주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저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계셔서 저도 뭐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주가 지수가 밀릴 때 장대 양봉이 나오면요. 그 장대 양봉을 음봉으로 장악하면서 밑으로 빠질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만약에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1.4%, 3% 하락하는 것을 보고 와, 월요일 장세도 큰일 났다. 뭐 이러 그리고 또 주말에 카카오도 큰일 났다. 그러나 시장은 열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개파락 한 1.5% 내외 하락했다가 보합선까지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우존스 산업지수 장대 양봉 이후에 올라갔 0.5% 상승했다가 고점 대비해서 2% 가까운 하락은 나왔으나 장대양봉의 중심값은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구간에서 이번 주에는 언더슈팅이 순간적으로 경우의 수적으로 밑으로 툭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말아올리면서 31,000포인트는 다시 녹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1,000포인트 네. 그 과정에서 우리 증시 역시 네. 그 탈출 시점으로 얘기해 주신 그 지점까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31,000에서 31,500포인트 올라갈 때 코스피 지수 이제 원달러 환율 체크와 함께 파생 포지션 이제 10월물이 끝났고 이제 11월물인데 11월물 미스터 마켓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 2,300포인트 이상은 올라가려고 세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상방으로 옵션을 뭐 구축을 한다든가 파생 포지션 구축을 하게 되면 그들을 손절시키고 올라가는 뭐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또 중국 증시도 또 긍정적인 바닥 사인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좀 단기적인 그러니까 추세 전환은 아니고요. 여전히 단기적인 상승은 남아있다. 그러나 추세 상승 전환은 내년 훌쩍 좀 넘어가야 된다. 1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잖아요. 맞아요. 벌써 가을인데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해외 주식시장에서 저희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나왔을까요? 서학개미 분들은 반등시 일단 다우지수 31,000포인트에서 훨씬 올라간다는 뭐 경우의 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서학개미 분들은 미국 증시는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요. 네, 그러니까 그전 34,000포인트 8월 달에 이제 미국 증시는 여기서는 이제 다 탈출하셔라는 메시지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 후로 34,000에서 3만 포인트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서 반등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바로 나스닥으로 제가 좀 넘어가서 나스닥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셔가지고 나스닥은 9,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사이까지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0% 이상 더 추가 하락이 현재 위치에 있고 여기서 반등세가 5에서 10% 사이까지 올라오면 서학개미 분들은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너무 하늘나라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2년, 3년 더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또 2, 3년 기다린다고 해서 중국 증시 흐름이나 코스피 국내 증시 흐름보다 좀 별로 미국 증시는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전략을 서학개미 분들이 또 원달러 환율이 지금 거의 1,400원에서 1,450원 고점에 있어서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 가면은 내가 미국 증시가 좀 깨져도 난 버티겠지? 아닙니다. 절대적인 착각이시고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은 다시 1,300원 중반까지 밑으로 내리면서 환차익의 손실이 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제가 지금 도시락사 들고 반등시 매도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께서 강력하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때마다 그 확신이 그 다음 주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나 그 차트로 반영이 딱 그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순간 소름이 그러니까 지나고 돋았어요. 보면 제가 욕을 좀 먹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장 흐름대로 제 시황과 전략이 맞아 떨어졌을 때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려고 하고 그 전략을 좀 따르시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미국 증시는 향후 2, 3년 정도 우하향하는 박스 형태지 그러니까 물론 나스닥 기준으로 9,000에서 8,000 사이까지 가면 V자 반등으로 11,000포인트, 10,000에서 11,000포인트까지 한 15%짜리 단기 랠리가 확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그 정도의 랠리가 나올 때 또 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그때 원달러 환율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는 정말 재미없는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탈출 사인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센터장님 저희는 국내 증시에 집중할 때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에 올인을 하신 분들 사실 뭐 우리 그 한국 은행 뭐 은행장님께서도 의외의 멘트를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지금 투자는 좀 고민을 해보실 차례다 이런 말씀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 그게 원달러 환율의 위치도 마찬가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킹달러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지는 흐름도 저는 올 연말을 향하는 흐름에서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원달러 환율이 먼저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여기서 반등을 해서 뭐 2,400, 500을 가는 흐름은 내년 상반기 1분기에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올 연말로 가는 흐름에서는 단기 반등세가 정말 많이 올라가도 2,300, 정말 맥시멈 2,38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네. 계속 환율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 환율 살짝 먼저 볼까 봐요. 그럴까요? 네네. 네. 연동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전에 저희가 1,350까지 좀 봤다가 네. 지금은 더 열어놔야 될 것 같은 뉘앙스가 좀 들려서요. 환율 밴드와 함께 외국인 수급 저희 네. 어떤 방향으로 좀 보면 될까요? 일단 원달러 환율 차트를 화면에서 보고 계시면 9월 28일 날 고점이 1,442원이었고요. 역외 환율은 1,450원을 돌파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7일 오늘 1,441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이런 지금 원달러 환율의 에너지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1,450원을 살짝 오버슈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1,500원을 가고 막 1,600원을 가고 하는 흐름보다는 여기서 이제 고점 신호를 만들면서 10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하락 파동을 좀 만들고자 하는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킹달러에 이제 달러에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데 절대로 저는 달러의 상방으로 올라가는 데 투자하시기보다는 시간 가치로 좀 버퍼가 좀 있겠지만 달러 선물 인버스의 공략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내가 현금만 들고 있으면 주식을 꼭 사야 돼 이런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원달러 선물 인버스 ETF에다가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먼저 조언을 드리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 1,450원 근처 갔을 땐 1,380원짜리를 먼저 확인하고 반등이 줄 것이다 했는데 1,397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강하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일단 증시 글로벌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빅스 지수라고 공포 지수 차트도 그렇고 옵션 포지션도 그렇고 미스터 마켓의 생각을 계속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들이 딱 합쳐지는 게 원달러의 움직임은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에는 살짝 꺾이는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1,350원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한 80원 정도의 급락이기 때문에 그 손익까지 생각하면 서학개미 분들도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원달러는 저는 길게 봤을 때 여기서 길다는 거는 제가 단기 흐름 한 3개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4분기 정도까지는 1,330원, 1,350원 요 사이까지는 내려오면서 한국 증시도 코스피 지수 2,600을 올라가는 흐름.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다음에 2,600.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있다가 저한테 시간을 주시겠죠? 네. 그죠, 그죠. 그때 한 번 더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 환율 체크했으니까 네. 수출주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내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지수 연동하는 종목 측면에서도 이 종목들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네. 삼성전자 저희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네. 계속 당분간은 환율이 위쪽으로 간다면 자동차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좀 모아서 저희 어떤 식으로 전략을 네. 끌어가야지 돌파구가 될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앵커님 말씀 주셨지만 코스피 지수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코스피 지수 잠깐 좀 코멘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210포인트인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226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구간이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2260을 가면 그냥 2300에서 350까지도 10월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까지는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들께 먼저 결과적으로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지금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서 아마 방송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지금 뭐 말씀 주셔서 언급을 드리자면 일단은 51,800원 저점 자리에서 그리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57,0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57,000원, 8,000원 청산 구간이 아니라
58,000원, 59,000원의 레인지가 1,000원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6만 원까지 갈 수 있냐? 그거는 저도 사실 물음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삼성전자의 비중을 많이 움켜쥐고 계시고 더 많이 들어간다면 59,000원 근처에서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의외로 삼성전자의 비중이 많이 개인 투자자가 없다면 6만 원도 좀 터치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그렇게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들은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제가 현대차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현대차는 그전에 제가 20만 원 구간에서는 현대차는 이제는 포기하시고 이제 정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이후에 16만 4천 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제가 SNS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현대차 섹터, 자동차 섹터는 1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이제 다시 공략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도 위쪽으로 위로 올라갈 룸이 있고요. 자동차 섹터도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시가총액 상위에서 레벨이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섹터와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수도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냐? 반도체 섹터의 70,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30% 정도의 포지션을 좀 나눠서 공략을 하시면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만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다시 한번 그럼 기회가 왔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이전에 정말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태조, 이방원 네. 전체적으로 그쪽은 아직인가요? 태조 이방원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예를 들면 20에서 30% 정도 빠진 종목들은 분할 매수로 공략하셔도 좋은데 지금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하신 지 3년 이전에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테마 종목들은 그냥 싹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등이 제가 오늘 태조 이방원 이제 관심 가져주세요 하면은 일주일 사이에 5% 10%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0에서 20%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태조 이방원이라든가 테마 종목들 그러나 실적이 받쳐준다고 해도 너무 주봉을 봤을 때 저점과 고점에서 중심가까지 이미 빠진 종목이면 분할 매수해도 되지만 한 중심값과 고점의 가운데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빠졌다. 그런데 그 종목들은 반등했다가 N자로 중심가까지 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으로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구간은 내년 초 정도.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데일리 시황을 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면 그냥 주식 하지 마시고 여행이나 좀 다닙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요즘 들어 그래도 먹을거리가 보일 때는 이렇게 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또 직업적인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네. 저희는 오늘 네. 센터장의 포인트를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반도체 7, 자동차 3 네. 이렇게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6대 4 정도, 5대 5보다는 약간 반도체 쪽은 약간 비중 좀 더 넣는 게 좋다. 마음적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에는 기회를 주는 그 구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지금 자리 공략 포인트 정리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이크의 강흥보 센터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